이른바 멱살 소동을 일으킨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최고위에서는 징계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사태, 당사자인 전정식 원내대표의 반응과 대변인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봅니다. 당 내부에서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당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문제로 다툰 게 아닙니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 당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너무나 어렵게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상임위를 구성한 것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네, 상황을 제가 좀 간단히 짚자면은 재선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분에 반발을 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던 건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 간사 자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행안위 간사로 배정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건데요. 신효섭 위원님, 네. 정보위가 대체 어떤 자리길래 저렇게 가고 싶어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뭐 정보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다루는 대북 정보라든지 네. 외교 정보 아주 민감한 국가적인 어떤 정보를 다루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다. 대표적인 그 대상 기관이 이제 국정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의 그 대북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령부 같은 데도 여기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위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다른 상임위를 다루면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복 상임위를 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위도 할 수 있고 다른 상임위도 할 수 있는 건데 권영진 의원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정보위 간사 자리를 갖고 싶어 했을까? 네. 제가 그래서 혹시 권영진 의원이 뭐 대북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외교 정보라든지 이런 데에 뭔가 전문이 있나? 그래서 한번 이력을 살펴봤더니 이분이 정치학 박사시고요.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통일원의 이제 정책 보좌관 같은 거를 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무슨 뭐 대북 정보라든지 외교 정보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그러니까 총선이 곧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자리를 좀 원한 것 같은데 사실 정보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 자체가 비공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나면 특히 이제 북한에 민감한 정보, 가령 뭐 김정은의 어떤 상태라든지 뭐 후계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여야 간사가 함께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으면 이제 언론 노출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권영진 의원이 뭐 정보위 간사를 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근데 솔직히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언론 이분이 대구시장도 했고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한 분이고 지금 현재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 분인데 굳이 뭐 언론에 몇 번 더 나오기 위해서 정보위 간사직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미스테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위가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노출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탐내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 나왔을까라는 또 궁금증은 있습니다. 예,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꼭 가고 싶은 상임위를 못 가서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항의했다기보다는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뭔가 좀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에서 내가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당이 지금 평온하고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는 상태, 그리고 의원들끼리 별로 그렇게 의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운영이 됐다면 설령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불거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당이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 사이에 생각이 좀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제가 하나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아까 지금 윤 대변인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권영진 의원이 지금 대선 의원이잖아요. 대구시장도 물론 하시긴 하셨지만 대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이제 의원 선수로 보면 소장파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장도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대환과 미래라는 그런 그 소장파 개혁 소장파 구성원이기도 하죠. 네, 활동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권 의원의 생각 또 이제 대왕과 미래를 붙던 소장파 의원의 생각은 이번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반장도형 내지는 비장도형 라인을 걷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줬다. 그분들의 희망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소장 개혁파에 대한 불이익 내지는 좀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주류에 대한 일종의 탄압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 저희가 실제 사실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도 이번 그 아주 격한 항의에 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나 봅니다. 네, 성추인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신효섭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권영진 의원이 한 1, 2, 3순위까지 썼겠죠. 그런데 한 4, 5, 6순위 것까지 그 1, 2, 3순위는 아예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또한 당권파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만 비당권파, 권영진 의원이 비당권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당권파에 좀 쓴소리를 하던 분들. 근데 비당권파가 결국 당권파를 끌어내리지 못하거나 이기지 못했을 때는 비당권파들은 원하는 상임위 못 가는 게 저희 당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권 싸움이라는 게 저는 사실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게 맞죠.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게 맞지만 양당 모두 사실 서로 가고 싶은 상임위는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당권파에 좀 줄 섰던, 그러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 그래도 가고 싶은 상임위 가고 조금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좀 가고 싶지 않은 상임위, 비선호 상임위로 가는 거는 그냥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전 그냥 늘 있어왔던 건데 저도 그냥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비당권파들이 비선호 상임위 가는 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가 멱살을 잡았다? 예.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권영진 의원이 그냥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평소에 갖고 있던 뭐 사적 감정이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되지. 예.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에서 말이죠. 네, 이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보직. 보직. 뭐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근데 보직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봉급의 차이가 있어요. 봉급에. 그리고 어떤 보직을 하던 교수들은 보직을 꽤 원합니다. 예. 또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대학을 예를 드는 건데 대학도 이게 전혀 정치판이 아닌 것 같죠. 대학도 정치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보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대학교 그 총장이나 또는 재단 법인과 모르는 사람은 좀 되게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서 멱살 잡지는 않아요. 총장 멱살 잡는다든지 재단 법인 찾아가서 이사장하고 멱살 잡는다. 뭐 그렇게 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다 이 지금 말씀들이 이게 뭔가 이 비윤과 친윤과의 어떤 대결구도 소장파와 뭐 장동 대표 그것도 일리 있는 분석이에요. 예. 그 저변에 모든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예. 이번은 이 멱살 잡았다는 게 저도 뭐 장동혁 대표 지도부 특히 정영식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규에 있더라고요.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 품격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거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징계하지 않고 다른 거 징계한다고 얘기하니까 기강이 안 쓰는 거고 정치판이 자꾸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거라서 적어도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국회법 개정할 때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야 간의 충돌을 의식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거였습니다만 2012년도에 여당 또 내부 또 야당 내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저기 저작거리의 장삼 이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멱살을 잡는 정말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원내 지도부는 지금 권영진 의원이 서면으로만 사과를 한 상태잖아요. 정정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공개적으로도 사과를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마 징계를 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네. 만약에 권영진 의원을 징계를 할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공격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죠. 아무래도 권영진 의원이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예. 특히나 재선이기 때문에 소장파로 지금 분류가 되잖아요. 물론 권영진 의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징계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징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하는 게 탈당하라는 얘기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그러한 어떤 폭력적인 일이 있었을 때는 해당 의원이 책임을 지고 뭐 잠깐이든 언제든 탈당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스스로 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109석밖에 안 되는 당에서 예. 탈당을 의원에서 108석 되는 게 또 예, 맞느냐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이 그러면은 국민들도 납득하고 당원과
의원들도 납득할 만한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해달라. 아마 이 정도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유희석 대변인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징계 정치, 소위 징계를 무기로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그동안 이제 장동혁 내지는 반장동혁 부분의 계열의 어떤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뭐 당직자 아니면 당 안팎의 인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징계 공포 정치를 실시해왔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당내의 질서나 화합을 깨트린 사람에 대한 정당한 어떤 징벌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뭐 응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이런 어떤 왜곡돼 버리는 그런 현실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원론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권영진 의원의 이 행동은 당연히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징계거리가 되죠. 그 징계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저도 뭐 이게 꼭 탈당까지 해야 될 문제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당연히 이거는 내부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또 도덕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징계거리가 되는데 그 징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이게 징계의 수단이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역풍 내지니 정치적인 해석을 가져온다 그것 자체가 이 당이 지금 징계를 그동안 정상적인 어떤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정작 징계를 해야 할 이 상황에서조차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또는 징계를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단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지도부의 이른바 징계 정치가 지금 제대로 된 징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풍을 지금 역작용을 스스로 가져왔다. 이런 지적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전 그래서 논설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저도 봤을 때 우리 당에서 저런 행위가 일어났다? 그럼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징계를 안 하냐? 다른 지금 사실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정국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사람들, 그 윤리위에서 반복적, 지속적, 조직적, 뭐 의도적 뭐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을 사실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정상이거든요. 그 비정상적인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마치 윤리위는 공정하고 때로는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권영진 의원 같은 케이스 때는 우리는 통합을 위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든가 제대로 하지 않고 아마도 당대표에 대한 그리고 아니면 무소속 한동훈을 지원해준 사람들의 징계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패널들의 생각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생각도 같은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멱살잡이 소동에 대해서 사감을 다하고 책무를 다할 것이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게 다 너무 윤리위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정치는 좀 정치로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정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 멱살 잡은 사람 저 벌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대인의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정식 원내대표 입장은 제가 지금 전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그 당의 리더자 그다음에 일종의 지도부의 일원이고 그다음에 어른의 입장에서 또 선배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른스러운 입장 내지는 포용적인 입장을 낸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누군가가 이제 징계위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위에서 지금 다른 최고위원들이 상당히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위의 구성 자체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구성이 압도적으로 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뭔가 소장파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하나 제동을 걸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중에 그게 어떤 역풍이 불든지 간에 또 부작용이 생기든지 간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뭔가 뭐 이른바 본때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윤리위에 이제 그 회부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나는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 웃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최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정식 원내대표의 얘기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징계를 아직까지 원하지 그건 않는다.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최고위 가면서 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정도는 사감을 모두 잊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 비슷한 말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최고위원들 특히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명, 탈당 권유, 탈당, 당원권 정지 이런 게 있죠. 예. 경고도 있고 이게 징계의 수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명거리는 전혀 아니고 탈당을 한다, 자진 탈당 이것도 제가 봐도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당이나 명분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최소한 경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들 세 분의 말씀 저도 100% 동의합니다만 이게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돼요. 국회의원의 폭력이라는 분명한 팩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공학으로 해서 저도 권영기 의원 잘 알고 예. 대한파, 대한과 미래 저도 지지를 많이 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심.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그쪽과 버무려서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윤리를 열어서. 근데 물론 윤리가 지금 정당성이 상실됐어요. 예. 윤리위원 이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윤리위원 이름 다 공개됐죠. 윤리가 어떠한 그 권위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거는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지금 너무 친한계에 대한 징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권위를 상실한 건데 이거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의 당규에 품위 유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동기가 충분히 이해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경고 정도의 조치가 없으면 그건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아예 없애든가 국힘의 당규를 아예 이거 삭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 현안이 많은 만큼 이 사안이 이슈가 되지를 조금 바라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죠. 본인이 주도한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멱살을 잡혔다고 해서 이거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 원내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먼저일 것이고 가뜩이나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리더십을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내대표 외에 실질적인 당내 넘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넘어가자 하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오늘 최고위원회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지도부의 강경파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또는 어떤 수습 방안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느냐 그것을 최고위원회 결과로서 좀 알게 될 거고 다만 윤리위원회는 징계 소청이 있으면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생각에 달려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부가적으로 해봅니다. 네.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의 말을 조금 더 보면은 지난주의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징계를 안 하겠다는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성치훈 대변인님, 폭력은 벌어졌습니다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금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수면 위로 조금 사건을 가라앉히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권영진 의원이 지금 정도의 사과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아마도 당 구성원들 제가 봤을 땐 뭐 타당이지만 국민의 구성원들도 그 정도 모습은 보여줘야 예. 그래 이 정도 됐으면은 징계를 하더라도 정말 약한 징계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권영진 의원이 지금 사실 입장문 내고 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좀 글쎄요 자존심 때문인 건지 정말 아직도 여전히 불만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파할 것 없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 정도로 거센데도 저렇게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은 글쎄요 저렇게 침묵하고 있으면은 정정식 원내대표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권영진 의원도 아마 이번 주 초에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마 적극적인 사과의 행보를 좀 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이고 나서 좀 화합의 모습으로 연출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걷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